넘버 8. 유령 진동 증후군. 주머니 속 핸드폰이 조용히 잠자고 있는데도 갑자기 드르륵 하고 울리는 느낌 다들 겪어보셨죠? 축하합니다. 당신의 뇌는 이제 현실과 가상 세계의 경계를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유령 진동 증후군이라는 아주 거창한 이름까지 붙은 현상인데요. 사실 별거 아니고 그냥 당신의 뇌가 심심해서 벌이는 작은 사기극에 불과합니다. 현대인의 뇌는 스마트폰 알림에 너무나도 익숙해진 나머지 비슷한 종류의 미세한 자극, 예를 들어 옷이 스치는 느낌이나 근육의 작은 경련 같은 것들을 전부 "오, 주인님, 드디어 연락 왔어요" 라고 멋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죠. 이건 마치 당신의 뇌가 사회적 관계에 목마른 나머지 아무런 소리도 안 났는데 "방금 내 이름 부른 사람?" 하고 뒤돌아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극도의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민망해서 모르는 척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음에 또 주머니에서 진동이 느껴지면 그냥 뇌가 외로워서 관심 좀 끌어보려는 수작이라고 생각하고 너그럽게 넘어가 주세요. 넘버 7. 문간 효과. 당신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문득 물을 마셔야겠다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죠. 그런데 부엌 문턱을 넘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내가 여기 왜 왔지? 이 어이없는 기억 상실, 바로 문간 효과입니다. 과학자들은 우리의 뇌가 장소를 이벤트 파일처럼 저장한다고 설명합니다. 거실이라는 파일 안에는 목이 마르다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었죠. 하지만 당신이 부엌이라는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순간 뇌는 이제 거실 파일은 닫고 부엌이라는 새 파일을 열 시간이라고 선언해버립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방금 전까지 그렇게나 중요했던 물을 마시자는 임무를 그냥 이전 파일에 저장해 두고는 꺼내오는 걸 깜빡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문지방 하나가 당신 뇌의 임시 저장 폴더를 전부 날려버리는 거죠. 이건 당신의 뇌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효율적으로 작동하려고 애쓰다가 벌이는 참사입니다. 불필요한 정보는 최대한 빨리 버리고 새로운 환경에 집중하려는 건데 그 불필요한 정보가 하필이면 당신이 부엌해온 이유였던 것뿐이죠. 넘버 6. 계단의 지혜. 친구와 신나게 말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논리에 허를 찌르는 공격을 날렸고 당신은 그만 아무 말도 못한 채 어버버하고 말았죠. 그렇게 싸움은 당신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려고 계단을 내려가는 바로 그 순간 신이 내린 듯 완벽하고 통쾌한 반박 대사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아,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이걸 프랑스어로 에레스프리 드 레스칼리에, 즉 계단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뇌는 원래부터 그 완벽한 대사를 알고 있었어요. 다만 위기 상황의 압박감 속에서는 그 대사가 저장된 폴더를 도저히 찾아내지 못했을 뿐입니다. 뇌의 실시간 응답 부서가 긴장감에 마비되어 업무를 거부하는 동안 사후 분석팀은 느긋하게 커피나 마시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모든 상황이 끝나고 계단을 내려오며 안정을 되찾는 순간 그제야 분석팀이 "아, 맞다. 이거였는데" 라며 뒷북을 치는 겁니다. 결국 당신의 뇌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변호사인 동시에 가장 쓸모없는 타이밍에만 출근하는 지각 대장인 셈입니다. 넘버 5. 수면 놀람.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 잠이 들기 직전 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몽롱한 상태에 빠져듭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절벽에서 떨어지는 듯한 기분과 함께 온몸이 움찔하며 경련을 일으킵니다. 이건 수면 놀람 또는 인명이 근경련이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당신의 뇌가 당신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흔적은 아니고 그저 바보 같은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입니다. 당신이 잠에 빠져들 때 근육은 이완되고 심장 박동과 호흡은 느려지죠. 이 과정은 지극히 정상이지만 당신의 원시적인 뇌는 이걸 주인님이 죽어가나? 숨을 안 쉬는데? 맥박이 약해 라는 사망 신호로 착각해버립니다. 패닉에 빠진 뇌는 "안 돼, 죽지 마"를 외치며 당신을 깨우기 위해 온몸의 근육의 전기 충격에 가까운 긴급 신호를 보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온몸을 격렬하게 움찔하게 만드는 경련인 거죠.
한마디로 당신의 뇌는 당신의 휴식을 사망 과정으로 오인하고 심폐소생술이랍시고 전기 충격을 날리는 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걱정 많고 과잉 보호가 심한 보디가드를 둔 셈이죠. 넘버 4. 의미 포화 현상. 학교라는 단어를 1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해보세요. 처음 몇 번은 괜찮지만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학교가 더 이상 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학교라는 이상한 소리의 조합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바로 의미 포화 현상입니다. 우리 뇌의 특정 뉴런들은 특정 단어의 의미를 인식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한 단어를 미친 듯이 반복하면 그 단어를 담당하던 뉴런들이 과로로 지쳐서 못해 먹겠네, 파업을 선언하고 잠시 동안 작동을 멈춰버립니다. 의미를 처리하던 공장이 잠시 문을 닫아버리니 당신에게는 단어의 소리라는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죠. 이건 마치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벨소리로 해놨다가 나중에는 그 노래만 들어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당신의 뇌는 생각보다 쉽게 지치고 쉽게 질려합니다. 그러니 어떤 단어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저 당신이 그 단어를 너무 혹사해서 뇌가 잠시 휴가를 떠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넘버 3. 파레이돌리아. 벽에 있는 콘센트 구멍이 놀란 표정으로 당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거나 구름 속에서 할아버지의 옆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무생물에서 의미 있는 패턴, 특히 사람의 얼굴을 찾아내려는 이 현상을 파레이돌리아라고 합니다. 이건 뇌의 고장이 아니라 오히려 생존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너무 과하게 작동한 결과입니다. 인류의 조상들에게는 풀숲에 숨어있는 포식자나 적의 얼굴을 1초라도 빨리 알아채는 능력이 생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불확실한 형태만 봐도 일단 저거 얼굴인가 하고 먼저 의심하고 보도록 진화했죠. 이 기능이 너무 강력해진 나머지 이제는 자동차 그릴, 가방의 주름, 심지어 토스트에 난 그을음에서도 온갖 표정을 읽어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뇌는 사회적 관계에 너무나도 집착한 나머지 세상 모든 사물과 친구가 되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길가의 소화전이 당신에게 윙크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건 당신이 미친 게 아니라 당신의 뇌가 그저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것뿐입니다. 넘버 우 자매비. 데자비는 모두가 알죠. 처음 겪는 일인데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 그런데 그 정반대 현상인 자매비를 겪어본 적 있나요? 매일 걷던 익숙한 길이 갑자기 생전 처음 와보는 낯선 장소처럼 느껴지거나 가장 친한 친구의 얼굴을 보고 아주 잠깐이지만 이 사람 누구지? 하는 섬뜩한 생각이 스치는 경험. 이게 바로 자매비입니다. 당신의 뇌가 가지고 있던 익숙함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에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해서 특정 정보에 대한 연결을 순간적으로 끊어버리는 현상이죠. 이건 마치 컴퓨터가 멀쩡히 잘 쓰던 파일을 갑자기 인식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파일 형식이라고 경고창을 띄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뇌는 분명 그 장소, 그 사람, 그 단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에 붙어 있어야 할, 이거 내가 아는 거 라는 태그가 잠시 떨어져 나간 것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모든 데이터를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감성적으로는 완전한 타인이나 미지의 공간을 마주한 듯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뇌가 예고도 없이 특정 기억을 로그아웃 시켜버리는 아주 불친절한 시스템 오류인 셈이죠. 넘버 1. 테트리스 효과. 몇 시간 동안 테트리스 게임에 몰두하고 나서 눈을 감았더니 어둠 속에서 블록들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을 본 적 있나요? 혹은 온종일 서류 작업을 했더니 저녁에 마트에 가서 진열된 상품들을 보며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지 각을 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은요? 이걸 테트리스 효과라고 합니다. 어떤 활동에 장시간 집중하고 나면 뇌가 그 활동의 패턴에 완전히 갇혀버려서 현실 세계의 다른 사물들까지 그 패턴에 맞춰 해석하려는 현상입니다. 당신의 뇌는 하나의 프로그램에 너무 깊게 몰입한 나머지 전원을 꺼도 그 프로그램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뇌의 특정 신경 회로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서 마치 낡은 모니터에 화면이 버닌 된 것처럼 그 생각의 틀이 당신의 정신에 각인되어 버린 겁니다. 이건 당신의 뇌가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집요한 완벽주의자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일이 세상 모든 것을 테트리스 블록처럼 보기 같은 쓸데없는 것일 때가 많다는 점이죠.